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표 계열사 중에 한 곳으로서 1953년도 6월에 창립한 대한중공업공사, 그리고 64년에 설립된 인천제철과 합병을 하여 2006년 3월에 지금의 현대제철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용 판재류, 국내 유일의 철도 레일용 철강제를 생산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현대제철의 경쟁사라고 한다면 포스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차 그룹의 수직 계열화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양산되는 제품군이 현대자동차 그룹 내의 다양한 계열사들의 어떤 제품 생성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직 계열화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국내 2위의 철강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입 경력직을 동시에 채용하는데 신입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직무를 모집하고 있나요? 예, 사실 그 신입 채용하면 대표적인 직무들이 대부분 채용 소식에 올라와 있지만 이번에는 수시 채용의 성격에 맞게 현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딱 적시에 채용을 한다. 이렇게 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관리 부문과 IT 관련된 부문에서 채용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사관리, 급여 보상기획, 교육기획 쪽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직무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땐 HR 부서 내에서의 주요 업무들의 역할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한다면 인사관리 부분에서 뭐 해외 주재원 선발 관리라든지 복무 관리,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입사부터 퇴사하는 단계, 뭐 퇴사라는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임직원이 재직 중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관리적인 요소의 업무들을 담당하는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근무 경험이 인턴 경험들을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에게 조금 기회가 된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인력 운영적인 요소에서 전환을 한다거나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임직원들의 어떤 커리어적인 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해외 주재원 선발과 관리이다 보니까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의 강점을 가진 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여와 보상기획 부분은 직장인분들에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복리후생적인 보상과 급여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들이 현업에서 차지하게 될 업무, 그리고 그 업무에 따른 결과에 퍼포먼스, 이 성과에 대한 평가와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내 대기업의 다른 경쟁 회사들 혹은 다국적 기업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기준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구성원들이 만족감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게 근무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좋은 취지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인사관리와 달리 내가 급여 보상기획 업무를 예전부터 뭐 희망이 왔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는 지원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고요. 해당 업무에 필요로 하는 주요 요소들, 이를테면 근태 업무, 보상 업무의 프로세스 효율화와 고도화 혹은 근태 관련 제도의 리서치와 관련해서 내가 서칭 역량, 통찰하는 역량, 그리고 러프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특징을 파악하는 그런 캐칭하는 능력 등을 좀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는 점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었다는 점, 이 부분에 좀 특징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우대 자격을 보니까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분이나 통계 관련 자격을 갖추신 분들, 그리고 통계 전산 산업공학과를 복전이나 부전공을 하신 분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우대 전공이니까요. 우대 사항들에 맞게. 하지만 뽑는 인원이 한 명이나 두 명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 밖에 이제 교육기획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들이 오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IT 운영과 관리 부문의 경우도 철강 정보 시스템 IT 기획과 운영 관리 직무, 사실상 단순히 그냥 제품이 생산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제품군이 뭐 물동에 따라 이동이 있다거나 기타 다양한 시스템적인 역할에서 제품이 출시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거래처에게 공급이 되는 일련의 과정 끝에 IT적인 전산상의 관리와 운영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놓치면 안 되겠고요. 생산 관리적인 요소에서의 IT를 기획하고 IT 서비스적인 요소의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는 직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직무들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이 교육기획 직무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선 것 같아요. 입사 후에는 이 교육기획 직무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교육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 직무가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할 줄은 제가 방송에서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직무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앞선 인사 관리는 이제 HRM, 매니지먼트의 직군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문은 HRD,
임직원들의 휴먼 리소스를 디벨롭먼트, 개발하는 쪽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에서 입사 후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을 상세히 모집 공고에 오픈을 했다는 것. 더 이상 허수 지원자를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냥 나는 인사 교육 업무, 임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에 끈 푸부가 있어요. 제가 일찍이 중학생분들을 과외하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참 뿌듯한 일임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감상적인 논리로 지원을 하는 사람을 확실히 제거하고 정말 일을 할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양한 교육제도에 대한 지원 운영을 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IDP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디비주얼 디벨롭먼트 플랜의 약자로서 개인 역량 개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직장인들은 본인이 업무 외적으로 자신의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을 받을 땐 팀장님과 논의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다음 달에 열리는 리빙 디자인 페어 구경하고 싶어요. 네가 철강회사 직원인데 왜 그걸 봐야 되지? 이러면서 면담을 하고 그 면담 끝에 팀장님이 꽁 승인을 해주셔야만 교육을 받고, 혹은 뭐 회사 측에서 이번에 자 집체교육 들으러 가셔야 됩니다. 온라인 뭐 캠퍼스로 접속하세요.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쪽이 아니라 본인께서 연초에 혹은 전년도 말에 나는 이 직무니까, 나는 구매 직무니까 구매 관련 자격 취득을 하는 6주짜리 온라인 과정을 들어야겠어 라고 본인이 직접 계획을 하고 계획된 플랜에 맞게 본인의 커리어를 이수를 하고 그 안에서 본인께서 어느 정도 직무에 대한 자신의 커리어를 확보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조직 내에서의 어떤 리텐션 포함해서 본인이 좀 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유의해야 되는 건 LMS 및 ERP 관련된 HRD 운영입니다. 이게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적인 요소에서 임직원들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개발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산화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ERP적인 시스템으로가 연동해서 운영을 하는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또 HRD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이를테면 전 임직원들이 토익 스피킹 점수가 레벨 7 미만인 분들 다 모아서 정리해봐. 뭐 이런 업무가 나오면 그러한 부분을 다 요약한 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고민하면 좋을지 등을 고민하는 등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한다 했지만 석사가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수행들이 있을 것이고요. 석사 학위가 대부분 우대사항에 있는 건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을 뽑는 걸 의미하니까 그 점도 유의하시면서 적극적인 지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인문 계열의 이제 취준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직무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도전해 볼 만한 직무는 글쎄요. 인사 관리 업무가 그나마 필요해 보이고 급여 보상 기획과 교육 기획은 확실히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학부 시절부터 명확했던 분들한테 좀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인사 관리 업무는 기존에 해왔던 프로세스 혹은 제철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신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인문계 취준생분은 인사 관리 그리고 HR 직무 그중에서도 HRM의 보상과 평가 혹은 HRD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각의 부문에 맞게 급여 보상 기획과 교육기획 부문으로 나뉘어서 지원이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채용 인원은 아무리 많이 뽑아야 3분, 적게 뽑으면 1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서류 전형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인성검사와 AI 역량 검사를 한다고 해요.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그 온라인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인성을 본인이 잘 모릅니다. 네. 모르는 채 좋은 것들만 마킹을 하려다 보면 이게 슈퍼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스파이더맨이 되어 있고 본인은 세상 침착한 데다가 배려도 보통이 아니고 착하고 협업도 남다르고 내가 돋보이기보단 남이 돋보이길 바라지만 막상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굉장히 또 자기 역할을 잘하는 뭐 이런 온갖 좋은 거를 다 마킹하다 보면 이제 판독 불가가 벌어집니다. 네. 이 지원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또 반대로 너무 보통이다만 마킹하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요즘 뭐 나는 가끔 힘들면 하늘을 본다. 보통. 뭐 힘든 일이 있을 땐 적극 도전하는 편이다. 뭐 그렇긴 한데 뭐 또 그렇게 또 아닐 수도 있고 해서 보통. 이렇게 네. 너무 보통이거나 가끔 그렇다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속을 감추고 있다는 측면으로 또 좋지 않은 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평소에 온라인 인성 검사를 2-3차례 한번 무료나 유료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비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몇 번의 답을 만들다 보면 공통된 탄착군이 보일 겁니다. 아, 나라는 사람의 인성에 주로 나는 이러한 편이구나라는 걸 마킹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AI 역량 검사의 경우는
결국 인성적인 질문이냐 경험 구조화 질문이냐 그리고 게임 면접 질문이냐로 나뉠 텐데 이 게임 면접의 평가 비중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노이의 탑, 우리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올림피아드에 나올 법한 문제를 눈대중으로 보면서 풀어야 되는데 대체 이게 이 업무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싶겠지만 나름의 또 의도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낮은 게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이게 평가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경험적인 요소들을 잘 대비하셔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 1분 이내에 안정적인 답을 이끌어 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제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춘 사람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AI 역량 검사가 끝난 다음에 레코딩을 통한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를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좀 적극 어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주변에 사실 뭐 AI 검사, 인성 검사를 하다가 이상하게 나왔나 봐요. 다시 보라고 해서 다시 불러서 따로 검사했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탄착군이라고 하나? 그런 걸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지 참 저도 보면서 너의 인성은 무엇이니? 뭐 이런 의문점을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네, 그 밖에 지원자들에게 또 추가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간만에 나와 있는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 대비가 취업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의 경우는 지원 자체를 좀 꺼려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IT 기획 운영 포함해서 HR 직무에 평소부터 관심이 있었고 적극적인 지원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IT 기획 운영과 관련해서는 왜 하필 제철 사업까지 와서 이런 IT 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운영 업무, 기획 업무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원하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어필돼야 될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